안녕하세요. 늘봄입니다. 오늘은 영화 대신 다큐멘터리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BBC에서 만든 엘레펀트 다이어리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케냐에 있는 코끼리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한도전을 즐겨보셨던 분이라면 코끼리 고아원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극한알바 편에서 하와수가 바로 이 코끼리 고아원을 방문했었죠. 아프지마 도토, 도토 잠보라는 가사에 등장하는 도토라는 이름 역시 이 코끼리 고아원에서 만난 아기 코끼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코끼리 고아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끼리 고아원은 여러 곳에 거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무한도전 멤버들이 찾았던 곳은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코끼리 고아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조된 아기 코끼리와 그들을 돌보는 키퍼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코끼리는 무리지어 사는 동물인데요. 야생에서는 보통 50살이 넘는 암컷 코끼리가 리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코끼리의 수명은 인간과 비슷하다고 해요. 고아원에 있는 코끼리들도 무리지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하는 코끼리가 생겨나게 되죠. 지금 이곳에서의 대장은 바로 이 녀석, 웬디입니다. 고아원에 들어오는 코끼리들은 대부분 국립공원에서 구조된 녀석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구조 당시에 느꼈던 공포와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고아원에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참 코끼리의 불안함을 다독여주는 건 대장 웬디의 몫입니다. 공포에 질려있는 어린 코끼리에게 슬쩍 다가가서 안심을 시켜주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신입을 다독여주는 것 역시 웬디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웬디는 이제 고작 2살입니다. 야생에서라면 한참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지만 이곳에서 웬디는 다른 코끼리들을 의젓하게 정성껏 보살펴줍니다. 왠지 짠하기도 하면서 괜히 고맙기도 하고 웬디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걸 느꼈습니다. 에드윈은 나이로비 코끼리 고아원의 대장 키퍼입니다. 무한도전에도 잠깐 얼굴을 비춘 적이 있죠. 이곳의 키퍼들은 침실이 따로 없습니다. 매일 밤 코끼리 무리에서 아기 코끼리들과 같이 잠들기 때문이죠. 그들은 24시간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 코끼리의 곁을 헌신적으로 지킵니다. 원래 에드윈의 장래 희망은 신부님이 되는 것이었다고 해요. 신성함을 받들어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보듬어주고 싶었던 그는 이제 작고 연약한 코끼리의 다친 마음을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구조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에드윈과 동료 키퍼는 항상 스탠바이 중입니다. 그때 긴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이곳은 삼부르 국립공원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생후 4개월의 이 작은 코끼리는 젖을 먹지 못해서 심각한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다른 무리에게 다가가 보지만 돌아오는 건 냉정한 거절뿐입니다. 그 무리에도 이미 돌봐야 할 아기 코끼리가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외톨이 코끼리는 계속 거절당하면서도 무리에 다가갑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힘겹게 강을 건너보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병약해진 아기 코끼리에겐 죽음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구조팀이 도착합니다. 아기 코끼리는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기 코끼리는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세리안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눈을 뜬 나세리안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건 고아원의 코끼리 친구들이죠. 웬디를 비롯한 다른 코끼리 친구 덕에 나세리안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인간 키퍼는 여전히 경계하네요. 구조되던 날 밤에 느꼈던 공포가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세리안이 이곳 고아원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인간 키퍼를 친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나세리안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코끼리 고아원은 이곳저곳에서 구조해온 코끼리들의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돌봐주는 것이 이곳의 목적은 아니죠. 이곳의 목적은 구조된 아기 코끼리를 훌륭한 어른 코끼리로 키워내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나이로비 고아원에서 어느 정도 체력을 보충한 아기 코끼리들은 2살 정도가 되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총 10마리의 코끼리 중에 꼬마대장 웬디를 포함한 6마리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웬디가 야생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웬디가 떠나간 고아원에 남겨진 다른 아이들은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목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기쁜 날이지만 이별이 슬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이별이 슬픈 건 어쩔 수 없지만 목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기쁜 날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We always shed a few tears, saying goodbye, particularly to the little ones that we've had since day one, like Wendy. He's very special. 코끼리들은 2마리씩 트럭 짐칸에 실려 이동합니다. 이때 코끼리들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인간 키퍼들도 함께 짐칸에 들어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키퍼들의 헌신과 코끼리와 키퍼 사이에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려 8시간을 달려 새로운 서식지 이툰바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웬디 무리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나이로비 고아원에서는 키퍼들이 모든 걸 보살펴줬습니다. 때가 되면 신선한 우유를 먹여줬고 진흙 목욕을 시켜줬죠.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도움 없이 코끼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낯선 환경에 던져진 웬디와 친구들은 무척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하게 익숙한 서로의 곁에 꼭 붙어 있으려고만 합니다. 고아원에서는 제일 선배들이었을지 몰라도 이곳에서는 어떤 풀을 먹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2살짜리 아기 코끼리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는 경험이 많은 선배 코끼리들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츠사보 국립공원, 나이로비 코끼리 고아원에서 약 3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나이로비 고아원을 졸업한 청소년 코끼리들이 모여서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밤에는 안전하게 전기 울타리 안에서 자고 아침이 되면 다른 야생 코끼리와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때 키퍼들은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며 먼 곳에서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에밀리는 이곳의 리더입니다. 생후 4주차에 구조된 에밀리는 어느덧 10살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현명한 리더로서 무리를 잘 통솔하고 있습니다. 어린 코끼리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요. 진짜 야생 코끼리를 만났을 때도 에티켓을 지키며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넵니다. 무리에서 뒤처진 코끼리를 달래며 데리고 나오는 것 역시 에밀리의 몫이죠. 지금은 리더 역할을 이렇게 잘 해내고 있지만 에밀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때가 되면 진짜 야생 코끼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코끼리 고아원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처음에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고아원의 목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방생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코끼리를 그냥 야생에 풀어놓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코끼리가 야생으로 돌아가는 그 결정적 순간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The whole point of the project is to get the orphans to the stage where they're confident enough to leave. But the bottom line is, it's Emily's choice. 인간의 보살핌이 필요한 고아 코끼리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야생 코끼리로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을 결정하는 건 당사자인 코끼리 본인입니다. 키퍼는 그저 코끼리가 확신을 갖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믿음을 갖고 지켜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에밀리는 과연 언제 결단하게 될까요? 꼬마 대장 웬디가 떠난 뒤 나이로비 고아원은 다소 침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안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친구들과 키퍼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웬디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잠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어딘가 숨어있을 것 같은 웬디를 찾으려고 주변을 한참이나 둘러보던 꼬마의 모습이 너무 짠했습니다. 친구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친구들로 채워집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로아레이니입니다. 거대한 슬픔에 빠져있는 이 아이는 친구들의 응원에도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곳에 온 모든 아기 코끼리들이 그렇듯 로아레이니 역시 자기 몫의 슬픔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아이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웬디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진정했던 꼬마 나세리아는 이제 다른 코끼리를 도와줄 정도로 어엿하게 성장했습니다. 친구의 찡찡댐을 너그럽게 받아주기도 하고 담요가 나뭇가지에 걸려 곤란해하는 친구를 도와주기도 하죠. 나세리안의 보살핌 덕에 로아레이니는 조금씩 무리에 녹아듭니다. 여전히 몹시 슬퍼 보일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나이로비의 고아원은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됩니다. 이툰바에 있는 웬디 무리의 어린 코끼리들에게는 야생에서의 생활 경험이 풍부한 선배 코끼리가 무척이나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키퍼들은 약 30마리 정도 되는 에밀리의 무리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암컷 코끼리 4마리 정도를 웬디 무리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 큰 코끼리를 이동시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이로비 고아원에서 나올 때는 2살 정도의 아기 코끼리였지만 이제는 덩치가 제법 자란 사춘기 코끼리거든요. 인간에게 충분히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코끼리와 키퍼와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것 같습니다. 낯선 곳에 떨어져 당황하는 코끼리를 침착하게 안정시키는 키퍼의 모습에서 그들 사이에 각별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코끼리는 이제 막 후발대로 도착한, 그래서 조금 전 자신처럼 패닉에 빠져 있을 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트럭 앞에서 얌전히 기다립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결국 예정대로 두 무리의 코끼리들이 합쳐졌습니다. 코끼리들은 야생 코끼리가 그러하듯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금방 친해집니다. 리더 역할을 하기 바빴던 웬디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기 코끼리로 돌아간 것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야생에서 살아남는 노하우를 선배 코끼리들로부터 열심히 전수받는 것입니다. 늘 너그럽고 참을성 있던 에밀리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무리를 이끌고 풀을 뜯으러 나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일과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키퍼의 설득으로 억지로 길을 나서긴 했지만 평소에 에밀리라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에밀리의 결정의 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키퍼들은 이제 에밀리에게 외박을 허락합니다. 이제 에밀리는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에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데리고 일과를 시작하죠. 엄청난 책임감이라고 밖엔 볼 수 없습니다. 무척이나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에밀리에게는 에밀리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밤이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낮에 다시 나타나 자기 역할을 다 하던 에밀리는 어느 날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야생 코끼리로서의 자기 인생을 찾아서요. 몇 달 뒤 에밀리의 근황이 궁금했던 제작진은 주변을 탐문하며 에밀리를 찾아냅니다. 에밀리는 무척이나 훌륭한 야생 코끼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But this is a new beginning for Emily. She's not interested in the vehicle, she's not interested in me. She's being a wild elephant, and that is the whole object of the exercise. She's back in the wild. She's survived that terrible trauma when she was orphaned. 이 다큐멘터리가 BBC에서 처음으로 방송된 건 200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4년 전의 일입니다. 나이로비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이툰바의 야생에서 적응 훈련을 시작한 웬디. 돌봄을 받던 코끼리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코끼리로 성장한 나세리안. 거대한 슬픔에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던 신참 코끼리 루아레이니. 그리고 무한도전에 등장했던 도토. 이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코끼리들의 근황은 코끼리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셀드릭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2살이던 웬디는 이제 16살이 되었고요. 선배 에밀리가 그랬듯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15살 나세리안, 14살 루아레이니 모두 건강하고 훌륭한 코끼리가 되어 야생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아기 코끼리 도토는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나이로비 고아원을 떠나 국립공원 한켠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하고 있네요. 박명수 씨에게 아주 여러 번 강제 개명을 당했던 길라이도 도토와 같은 곳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뜰하게 코끼리를 챙기던 다프네 셀드릭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다프네의 도움을 받았던 동물들이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다프네를 돌봐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끼리 고아원은 셀드릭 재단에서 운영 중인데요. 이 재단은 먼저 떠난 남편 데이비드를 기리며 아내 다프네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데이비드와 다프네의 딸 안젤라가 부모님의 뜻을 이어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셀드릭 재단은 코끼리 고아원 외에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뿐만 아니라 코뿔소, 기린 등 도움이 필요한 야생동물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요. 야생동물의 가장 큰 위협인 밀렵을 잡아내기 위한 감시 활동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건기가 심해지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물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덫에 걸린 동물을 찾아다니며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재단의 활동 상황을 둘러볼 수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고아원 코끼리들의 프로필을 보고 코끼리를 후원할 수도 있고, 이제 막 구조된 아기 코끼리가 먹을 우유를 보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코끼리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 다큐멘터리 엘레펀트 다이어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작은 동물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인간들의 모습과 그 도움을 받아 무럭무럭 성장한 코끼리가 다른 코끼리를 돌보는 모습 같은 걸 보며 마음이 무척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